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양자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연구와 산업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 양자 컴퓨터 개발과 양자 클러스터 지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00억 원 이상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D 예타 폐지는 18년 만으로 기술 패권 시대에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전국 대학들이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교육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YTN과 한국강소기업협회가 강소기업의 기술력을 확산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강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공동 사업을 기획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를 가져서 인공지능 다음은 양자라고 불릴 만큼 양자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양자칩 제조국 1위를 목표로 연구 개발부터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양자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퍼컴퓨터로 수만 년이 걸리는 연산도 단 몇 분 만에 계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일반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과 1로 바꿔 차례대로 계산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탐색하고 계산해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양자 기술에 인공지능에 이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K 양자 컴퓨터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기술로 풀지 못한 산업 난제를 양자와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산업 활용 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합니다. 보안 분야에서는 전국 단위의 양자 암호 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방과 금융 등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영역부터 실증을 진행합니다. 또 인공지능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의 핵심 인재를 배출하고 양자 벤처와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2,000개의 양자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사업과 연계한 양자 컴퓨팅, 통신, 알고리즘 등 5개 분야 양자 클러스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양자 클러스터는 첨단 산업과 양자 기술이 융복합하는 양자 전환, 즉 QX의 거점으로 상반기 공모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앞으로 500억 원 이상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예타 폐지 이후 신규 사업 기획 부실화 방지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1,000억 원 이상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R&D 예타 폐지는 18년 만으로 기존 예타 제도는 통과에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 패권 시대에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우주선인 아르테미스 2호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우리 큐브 위성 K-라드 큐브가 발사 전 임무 수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의 달 착륙 이후 50여 년 만에 유인달 탐사인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 여기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큐브 위성 K-라드 큐브가 탑재됩니다. 책가방 정도 크기로 19kg 정도인 K-라드 큐브는 지구를 둘러싼 베넬런 복사대의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복사대는 달이나 화성 같은 심우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우주인들이 통과할 때 방사선을 얼마나 받는지 측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라드 큐브의 모형입니다. K-라드 큐브는 아르테미스 2호에서 분리된 뒤 이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전력을 생성하는데 이 전력을 바탕으로 우주 환경의 과학 측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저궤도 영역을 통과할 때 극한 열 환경을 견디고 정밀한 초기 궤도를 제어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방사선띠를 지나가기 때문에 위성 자체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방사선 영향들을 관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궤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소자들도 K-라드큐브에 탑재돼 우주 환경에서의 방사선 내성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탑재체에서 수집되는 관측 데이터와 위성의 상태 정보는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전송되며 발사 6개월 후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가 세 번째 발사 시도 만에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증기는 발사체 분리 이후 국내 지상국과 초기 교신을 통해 태양 전지판이 정상 전개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는 3년 이상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학 혁신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과 정부 관계자는 물론 학생들도 참여해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교육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임누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을 바꾸면서 대학 교육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개별 대학의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시대 대학 혁신과 융합인재 양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대학 혁신이 제도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참여와 지역 연계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3주기 목표는 교육 혁신인데요. 이 교육 혁신과 관련해서 각 대학별로 수행한 특성화된 사례들을 발표하고 서로 간에 벤치마킹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14개 대학과 교육부 관계자 등 1,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학생 참여도 크게 늘었는데 학생들은 교육 주체로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혁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있는 학생분들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저희 서비스의 어떠한 개발하는 방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영감을 얻어낼 수 있는 좀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학생 지원 체계 개선과 교수 학습 혁신, 미래교육 모델 등의 우수 사례도 발표하면서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학과 정부, 학생이 함께 참여해 교육 혁신의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 변화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YTN과 한국강소기업협회가 강소기업의 기술력을 확산하고 산업 전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재훈 YTN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김영식 한국강소기업협회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공동사업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소기업에 대한 산업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식 한국강소기업협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YTN과 MOU는 강소기업들이 가진 기술과 가치가 더 넓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YTN과 함께라면 회원사들의 성장 스토리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기업 성장의 기회가 더 크게 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고나 질병을 제외하고 사람의 수명에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는 수학적 계산과 사망률 모의 실험, 쌍둥이 자료 분석을 통해 사고, 질병 등 외부 원인을 보정할 경우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50에서 55%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지금까지 알려진 추정치인 20에서 25%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유전자가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의 수명 역시 다른 동물처럼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북극해 스발바르 제도에 서식하는 북극곰은 더 살이 찌고 건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북극곰 연구자들은 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통해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성체 북극곰 770마리의 체중을 측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노르웨이 극지연구소의 욘 아르스 박사는 스발바르 북극곰이 해빙 감소에 적응하기 위해 술록과 바다코끼리와 같은 육상 동물을 새로운 먹이로 삼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 교역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자신이 부과한 관세가 사실 매우 친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 트루스 소셜에서 올린 글에서도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으며 언제든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와 관세 위협에 반발해 유럽연합과 미국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치자 관세 추가 부과 위협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일 다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워싱턴 DC에 도착해 관세 대응 총력전에 합류합니다. 워싱턴에서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1시간 반 정도 협의했지만 첫 만남에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과 만난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우리 돈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측의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 국회의 정치적인 지형과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힘을 보탭니다. 여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밤 워싱턴 DC에 도착해 내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미국 정부와 의회 상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가 관대했다며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But even being nice about it, we'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honestly, they've given us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자신이 펜을 휘두르기만 해도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더 들어올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이뤄질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중국 중심적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과 국가안보를 가져다준 관세를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라인이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접촉에 나서면서 이번 주말이 트럼프발 관세 재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조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과 오는 2036년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새해가 되고 올해 공휴일이 얼마나 있나 달력 한번 쭉 보셨을 텐데요. 올여름 빨간 날이 하루 더 생겨납니다.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정부가 법률을 공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제헌절이 7월 17일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제헌절은 2008년 주 5일제 도입과 함께 생산성 우려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무려 18년 만에 빨간 날로 복귀하는 건데요. 이번 개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제헌절은 여름방학 시기와 겹쳐서 여행 수요의 증가와 분산 효과 등이 기대되는데요. 참고로 올해 7월 17일은 금요일로 주말과 함께 조금 더 긴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를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윗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의 본거지를 두고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이다 울산으로 압송된 부부. 이들은 가상인물을 내세워 SNS 등에서 피해자를 속여 투자를 유도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00명에 금액은 1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결과 중국인에게 투자를 받아 현지에서 건물을 사들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조직원으로 일하며 사기 수법을 배웠고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해 따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이 이 조직에서 입건한 피의자만 83명에 검거된 사람은 57명으로 부부를 포함해 3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부부와 함께 조직을 만든 총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김땡땡이라는 총책과 함께 또 나 땡땡과 함께 원래 있던 범죄 조직의 창설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범죄 수법을 터득한 이후에 부부가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그들만의 피싱 스타트업을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를 벌이다 충남으로 압송된 2개 조직 피의자 17명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5명이 구속된 조직은 캄보디아에서 지역을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32명에게 5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조직 2명은 피해자 53명에게 23억 원가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두 조직 모두 서로 가명을 쓰면서 범행을 저지를 땐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등 내부 보안 관리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죄단지를 만들어 유흥업소와 미용실, 병원까지 차려놓고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조직을 뒤쫓고 해외로 숨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회원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발견돼 비상대응센터가 가동됐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유출 관련 정황을 유선으로 전달받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대응 총괄을 위한 비상대응센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따릉이 앱과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공단은 또 경찰 수사와 별도로 법령상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단은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피해 여부 등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뺑소니까지 벌인 고등학생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소년이고 시민자문단 의견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2일 아침 출근길에 오른 20대 여성 A씨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버스를 타러 대로변으로 나서는 사이 갑자기 킥보드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았고 A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담벼락 뒤쪽에서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쓰러졌는데요. 킥보드 운전자는 구급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인적 사항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태는 넘겼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진탕 후유증으로 퇴사해야 했고 그토록 꿈꿔왔던 첫 직장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너무 본인 스스로도 너무 억울하다고 정말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너무 심정이 너무 무너지는. 추적 결과 달아난 가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만 17살 B군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군에게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6개월여 만인 지난 23일 가족들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피의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겁니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는 합의 과정이 불발된 이후에 당연히 담당 검사께서 저희 피해자인 딸을 불러서 사건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YTN의 외부 인원 11명이 참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기소유예 의견이 나왔고 담당 검사가 이런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위원회 의견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는 데다 법조계에서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면죄부나 마찬가지예요. 피해가 굉장히 중하고 피해 회복이 안 됐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용서를 해줄 수는 없다. 무엇보다 A씨와 가족들은 시민위원회가 열린 사실도 몰랐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처분이 내려진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인 저희 딸은 8주의 중상위를 입고 지금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얘기를 지금 하다가 조금 너무 울컥해서 가족들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우선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와 함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를 쳤다는 웨이모 측의 보고서가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웨이모는 차량이 이중 주차된 거리를 지나다 학교 방향으로 길을 가로질러 달리던 어린이와 부딪혔고 어린이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웨이모는 안전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웨이모는 앞서 텍사스주에서도 스쿨버스가 정차 중일 때 제대로 멈추지 않고 지나쳐가는 등 어린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공개를 앞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전기차 기업 테슬라나 인공지능 기업 xAI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두 기업이 올해 xAI 주식을 스페이스X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합병을 검토하고 있으며 xAI와의 기업 결합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들 세 회사에서 모두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